이번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4명을 새로 뽑는 선거지만 민심의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한마디로 작지만 큰 선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 20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2017년 말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선거의 승패에 따라, 다시 말해서 4석 가운데 누가 2석 이상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세 사람의 운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 사태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커진다면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권이 승리를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딛고 다시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리하더라도 새 총리의 인선이 향후 청와대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정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7월 30일 재보선에서 11대 4라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취임 후 불과 보름 만에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실질적인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승리했을 경우에 1년 뒤에 있을 차기 총선에서도 자신감을 얻으면서 김무성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거에 패했을 경우에 여권의 인적 쇄신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당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와 각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 악재가 터진 만큼 김무성 대표의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의원을 누르고 취임한 문재인 대표도 이번 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선거 초기 야권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판세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대선 자금의 수혜자고 몸통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경우 우선 문재인 대표 체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야권도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강한 결집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가 출마한 서울 관악을과 광주에서 승리할 경우 야권 재편론이 힘을 잃고 대권 후보로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패할 경우에 문재인 대표 체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선거에 졌다는 비판이 거세질 경우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야권 재편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작지만 큰 선거, 4.19 재보선 투표가 잠시 뒤에 마감됩니다. 투표 결과는 10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를 또 한국 정치판의 지형을 흔들 수 있는 4.19 재보선 결과를 YTN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